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세뇌된 거, 세뇌됐다고 하면 여러분 불쾌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인식된 거 잘하자. 자,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인식된 게 있다면 잘하자 이거예요. 열심히 잘하자. 근데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실패를 두려워하게 돼.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실패를 또 어떻게 안 두려워해? 실패 겁나지.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승부의 세계에서 언제나 살기 때문에 경쟁 관계에서 살기 때문에 여자보다 더 치열하죠. 남자들 사이에서의 경쟁 관계란 건 우정에서도 게임 한 판을 하더라도 진짜 경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잘 해내자라는 컨셉으로 자기도 모르게 살게 돼요. 근데 잘하자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못하는 걸 싫어하게 되고 틀리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게 돼. 잘하자라는 좋은 것 때문에. 근데 아비님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아비님도 되게 힘들어. 남자들한테 되게 힘든 거예요. 특히 남자들에게. 물론 여자분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든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순 없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거는 맞아도 아프지 말자 이런 것과 같거든. 이게 어떻게 가능해? 맞았는데 어떻게 안 아파? 아프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럼 맞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인데 맞는 걸 어떻게 안 두려워하니? 맞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니. 이 세상에 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 안 맞아봤구만. 아직 살살 맞아봤네. 옛부터 내려오는 전설의 명언이 있습니다. 술과 매와 술하고 매는 장사 없다. 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 이 말은 지금도 있을 건데. 그랬는데 아프지 않는 걸, 그러니까 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순 없어. 다만 여러분들은 여기 표파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알고 싶어 했으면 좋겠어. 알고 싶다. 그러니까 잘하자가 아니고 잘하자, 잘 해내자, 잘 해내자. 실수하지 말고. 잘 해내자, 잘하자. 잘하자가 제일 직관적이네. 잘하자, 잘하자에서 그렇게 잘하자라는 마인드로 살지 말고 내가 맞는 게 두려워지는, 실패가 두려워지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그런 말만 하지 어떻게 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아직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물론 나름의 주장을 펼치신 분들은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나름이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나름이 아니야.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나름의 어떤 주장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아비님 말씀드려요. 아비님 대부분 무슨 병의 원인이 나쁜 것의 원인은 나쁜 것에 있다고 생각해. 자, 저런 전제. 나쁜 것의 원인은 나쁜 것에 있다라는 전제로 인식으로 이번 주는 인식의 해죠. 나쁜 것의 원인은 당연히 나쁜 것에 있을 거다 하고 온통 나쁜 것에만 찾아. 나쁜 것에서만 원인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전제가 참이어야 결론도 참일 수 있잖아. 그러면 나쁜 것을 원인을 찾았고 몇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나쁜 것에서 원인을 찾았잖아. 여러분들이 반성하고 반성, 뭐 또 뭐 자책, 그다음에 뭐 또 뭐 스파르타, 또 정신력 개조 뭐 이런 거.
명상, 뭐 이런 것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래서 자기의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고 나쁜 부분을 다들 나쁜 부분, 자기의 나쁜 것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고. 내가 이게 안 되니까 저런 거고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다들 점점 나중에 몇 년 동안 그 나쁜 원인을 찾다 보면 게으르고 무능하다예요. 다 귀결점이 게으르고 무능하다로 다 귀결돼. 그런데 솔직히 이 세상에 부지런한 사람이 어디 있어? 부지런한 사람 어디 있냐고. 그러면 저 사람들은 막 농부가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그 농부의 부지런함이 회사의 부지런함에 적용이 됩니까? 회사에서는 무조건 나와서 열심히 일만 하면 돼? 생각해야 될 게 많잖아. 이 아비님에게 재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사실은 저건 뭐 게으르 저건 이제 찬찬히 얘기할 거고 그렇게 따지면 정말로 게으르고 무능해서 라는 뭐 결론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게으르고 무능한 것과 지금도 처절하게 싸우고 계시죠. 하지만 나쁜 것의 원인이 나쁜 것에 있다라는 전제가 틀렸다면 나쁜 것에서 여러분들이 한 10년씩 고생해 봤잖아. 게으르고 무능한 걸 고치려고 하니까 돼, 안 돼? 안 되잖아. 게으르고 무능하고 그래서 부지런하려고 하고 이것저것 능력을 가지려고 하고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뭐 또 운동도 하고 헬스도 하고 끊고 하고 때려치고 계속 해봤잖아. 그렇다면 나쁜 것의 원인이 나쁜 것에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비님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쁜 것의 원인이 좋은 것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몸에 좋은 것만 다 먹었더니 그 몸의 기운, 그 센 기운 때문에 건강이 약화되는 경우도 있거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잘하자.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자라는 당연한 인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비님이 말씀드리는 건 아비님이 쭉 경험해 보니까 아비님만의 왜 실패를 두려워할까? 왜 내가 실패하는 게 너무 싫을까? 라고 해. 왜 내가 뭔가를 하다가 누가 실패와 관련해서 도발을 하면 갑자기 내가 전투 모드가 되면서 절대 막 정신력을 끌어올리고 승부욕을 막 끌어올리면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겨냈어. 이겨내고 아둥바둥 하고 나니까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야. 그런 거에 도발당했다는 사실이. 그때는 막 정신이 나가는 거지. 이겨버리고 싶은 거야. 막 도발당하면. 그래서 도발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그 도발을 이용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렇게 될까? 내가 왜 지는 게 싫어할까? 내가 왜 그렇게 될까? 라고 보니까 이제 잘하고 싶어서. 뭐든지. 근데 그 잘하자라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좋은 거야. 좋은 건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 아는 걸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저걸 아는 고통보다 저걸 알지 않고 이 달콤함을 즐기는 게 더 이거 위축되더라고. 좋은 의미로. 그래서 점점 그리고 항상 뭔가 도발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이 얼어붙는 거야. 다시 막 전투 모드가 막 상승하려고 그러고 내가 막 바뀌려고 그러는 거야. 나답지 않게 되려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내가 정말 잘하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이게 좋은 거라서 내가 눈치채지 못했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아비님은 계속 얘기하잖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적인 기준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잘하자라는 게 이 잘하자라는 이것이 나를 살리게 하나? 아니면 조그만 실패, 점점점 실패 하나에도 두려워하게 되고 차라리 뭐 하나를 얻기 위해서 9개를 실패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그 하나를 얻는 걸 포기해버리는 그렇게 된다면 그래 내가 뭘 성공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데 점점점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진다면 더 커져서 내가 나답지 않게 자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 잘하자라는 남들이 모두 따라가는 이 좋은 가치가 내게는 좋지 않은 것이다가 아니고 저 좋은 가치가 내게는 적어도 나를 살리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고통이 되는구나. 저 잘하자라는 좋은 메시지가, 좋은 가치가 내게는 독이 되는구나. 산삼, 불로초라고 비견될 만큼 너무너무 좋은 약이지만 내가 먹으면 열이 부딪혀서 내가 비정상적으로 뚱뚱하게 되는구나. 저 좋은 약이 너무 강해서 내 장이 녹아내릴 수도 있구나. 너무 좋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 잘하자, 실수하지 말자, 잘 해내자, 꼼꼼하게 이런 저런 가치들이 나에게는 살리는 건 못 된다. 점점점 이 저 좋은 가치를 쫓아가다 보니까 더 두려워지고 점점점 말하는 게 더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이제 막 9가지, 8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욕먹지 않기 위해서. 근데 욕먹지 않아야 될 대상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욕먹어서는 안 되는 대상이 점점 늘어납니다. 부모, 친구, 지인, 선생님, 아니면 관중, 뭐 이렇게 되면 관중, 뭐 누군가의 누구 친구, 대중 이렇게 돼버리니까 욕먹지 않아야 될 대상이 너무 늘어나 버리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잘하자라는 기준은 살리는 기준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나답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는 서서히 멀어지라는 것. 아비님이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나를 나답게 하지 못한다면 천천히, 급하게 멀어지는 건 힘들어. 고통이 남기 때문에 부작용도 남고 서서히 멀어지는 것. 그것이 설령 나의 부모님일지라도. 그래서 아비님은 부모님은 끝판왕이라고 했죠. 나를 가장 많이 아시는, 나를 가장 잘 모르는 분. 나를 가장 많이 아시면서 동시에 나를 가장 모르시는 분들. 나의 부모님. 그래서 나를 나답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끝판왕. 우리의 부모님들. 그래서 아비님은 살리는 기준, 살다, 살고, 살리다. 무엇이 살리는 기준입니까? 그러면 잘하자라는 가치 보다 더 좋을지 더 좋은 게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을 살리게 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은 분명히 알자입니다. 분명히 알자. 분명히 알고 싶은 거. 이건 명철이거든요. 분명히 알고자 하는 건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명철입니다. 명철. understanding, discerning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분명히 구분하는 것.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디까지 해도 되고 어디까지 해서는 안 되는지, 어느 만큼 괜찮고 어느 만큼 괜찮지 않은지, 이거를 분명히 아는 거. 그래서 분명히 알고 분명히 아는 것에 여러분들의 시선과 포커싱이 가 있다면 실패를 아프지만 견딜만 합니다. 왜냐면 요거 알고 나면 내가 저거를 분명히 알게 되거든. 이거를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 뭐 게임을 한다면 게임 속에서만큼은 무언가 이 게임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일부러 죽어보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저 끝까지 가서 물에 빠져보는 경우도 있고, 물에 빠져봅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죽어요.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아, 여기서는 물리 엔진이 물에서 수영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물에서 수영하는 그런 것까지 구현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캐릭터가 죽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직 물에 떠오르는 그 게임 엔진은 구현되지 않았구나. 요렇게 알죠. 그러니까 fail이라는 그 문구가, 게임 오버는 요즘에 안 뜨니까 fail이라는 그 표시가 여러분들한테 큰 고통이 되지 않죠. 그래서 막 여러분 아비님도 우연히 들었는데 뭐 어떤 직장인이 자기 아들이 게임하는 거 보면서 무슨 깨달았던 얘기를 어디에다 올려가지고 유명해진 이야기 있잖아요. 옆에서 아들이 게임을 하는데 fail이라고 떴는데 애가 막 웃더라는 거야. fail이라고 뜨니까 막 웃는 거야, 애가. 그래서 아빠가, 야, 너는 너 fail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니까 알아. 무슨 뜻인데? 내가 잘못했다는 뜻이야. 내가 실패했다는 뜻이잖아. 근데 실패를 했는데 그렇게 좋아? 응. 왜?
다시 하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실패를 한 again이라는 거예요. fail이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들한테 배워가지고 이제 한마디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비님은 그거에 좀 완성판을 드리는 거예요. 어게인 가지고는 여러분들은 채울 수 없어. 사실 그 아이가 페일 했을 때 그 아이가 진짜로 기뻤던 이유는 사실은 그 페일을 했을 때 기뻤던 이유는 이 페일을 통해서 그 다음 판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답변이에요. 여러분들 어게인은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게 해봤어. 근데 그 어게인 자체가 두려워진다니까 나중에 되면 장담하는데 그 게임하는 그 페일의 그 아이도 30대가 돼서 그 어게인만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 어게인을 30년 동안 하면 여러분 지칩니다. 그 이야기 아비님이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페일이 떴을 때 진짜로 웃었던 이유는 그 페일을 통해서 무언가 의도적인 페일이었고 무언가를 시도해 본 거야 그 안에서. 근데 그게 페일이 됐는데 그게 실패된 게 아니라 여기는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됐기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을 때 여러분들은 페일이 되건 무엇이 되건 근데 사실 기쁘진 않아요. 뭐 페일이 기쁘진 않아. 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그건 현실입니다. 페일이 기쁘진 않은데 아비님은 페일이 기쁘다는 게 아니라 절망적이지도 않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비님 말씀드렸죠. 늘 말씀드리죠. 견딜 만한 고통은 생명이라고. 고통이 나쁜 게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무의미한 고통이 나쁜 거지. 견딜 만한 고통, 의미 있는 고통. 견딜 만한 고통은 여러분들에게 굳은 살이 되고 여러분들의 그 어떤 내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분명히 알려고 한 어떤 움직임에서 나왔을 때, 그럴 때 페일이 실패가 고통스럽지만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얼마 전에 여기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아비님의 그 뿅냥과 요조군이 그때 있었죠. 물론 다른 분들도 계셨지만 그래서 아비님이 이제 뿅냥이 자기가 좋아하는 잭스키스 멤버였나? 그랬을 때 아비님 뿅냥이 질문한 거야. 아비님 저는 잭스키스 중에 누구 멤버를 제일 좋아할까요? 라고 질문을 한 거야. 근데 잭스키스 멤버가 6명이죠. 6명이었는데 내가 다 틀린 거야. 다 틀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을 맞춘 거예요. 그랬을 때 아비님은 그랬을 때 그것을 그럴 수 있죠. 페일이죠, 페일. 그것도 페일이야. 근데 아비님은 뿅냥이 내가 아비님 생각에는 뿅냥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 절대. 그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뿅냥은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그럼 여기서 이제 좀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죠. 하지만 잘하자라는 논지로 따지자면 이거는 그래서 아비님이 그런 거야. 뿅냥이 이 친구를 좋아할 리가 없는데? 라고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요조군이 딱 얘기하는 거야. 교만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아비님은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 이 오랜만에 받아본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냥 그럴 리가 없는데 뿅냥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은 진짜 싫어할 줄 알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래서 얘기한 건데 갑자기 누군가 그러는 거야. 관중이 그러는 거야. 아비님이 못 맞췄다고 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좀 교만이 아닙니까? 라는 그 논리적인 얘기가 들어온 거야.
근데 거기서 아비님이 오랜만에 생각을 한 거죠. 아,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 그렇구나. 아, 근데, 그래서 아비님이 이제 순간 갈등이 있어요. 그 속에서. 그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갈등이 있습니다. 여기, 이 갈등이란 건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거야. 잘하자라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도 겪어보시면 이게 아비님이 이게 그대로 다 드러내 드리는 거야. 아비님의 속의 과정을. 딱 도발을 당했을 때, 여러분, 자, 도발을 당했을 때,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그 갈등은 뭐냐면, 잘하자로 갈 것인가, 분명히 알자로 갈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아비님이라고 해서 뭔가 다른 게 아니야. 그 속에는 모두 다 이런 논리적인, 이런 선택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잘하자라는 기준을 갖고 있다면, 저 도발에 응대를 하게 됩니다. 응대를 하게 되고, 또 다시 힘으로 찍어 누르든지, 아니면 합리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뿅냥을 개조해서 다시 갖다 놓든지, 힘을 행사하게 돼요. 왜냐면, 나는 실패하면 안 되니까. 나는 실수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망가지는 거야. 점점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서 망가지는 겁니다. 명예 때문에 이렇게, 거기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망가져 가는 거예요. 몰락해 가는 거야. 근데 아비님은 오직 생명을 원하거든. 부와 명예도 아니고. 그래서, 교만인 걸 받아들였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 받아들여야지, 어떡해. 뭐, 교만일 수 있다. 교만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분명히 알아야겠다. 내가 아는 건 분명히 아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언제나 원하는 건, 그러니까 아비님 스스로에게 최면이라기보다 아비님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잘하려고 하지 않겠다. 계속. 이게 정말 힘들어요. 잘하려고 하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다짐합니다. 왜냐면 나는 늘 잘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들 늘 잘하고 싶어 할 테니까. 그리고 늘 실수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고, 아비님도 실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가 매 맞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비님 말했죠? 여기는 생명의 기준을 드리는 거라고. 그 기준은, 여러분, 잘하자라는 기준은 여러분들을 살리지 못해요. 아비님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 의미 있는 거야. 아비님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산정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도 같이 여러분들과 앞서서 좀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계속 그 선택에, 그 어떤 마음속에 쿵쿵쿵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기준을 잡습니다. 계속. 이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쿵 여러 순간 와요. 누가 지나가다가 한번 던진 말, 아니면 대놓고 비난하는 말, 아니면 저기 뭔가 발표할 때 눈빛으로 째려보는 것들, 희죽거림, 마음속에 쿵쿵쿵쿵쿵 하는 순간들이 늘 있습니다. 거기서 아비님이 늘 가르쳐주는 건 기준을 잡으라고요. 기준, 여러분들이 따라갈 기준. 살고 살리다, 날 살리는 것, 그리고 고통은 피한다. 여러 가지 생명의 기준들이 있잖아. 자, 오늘의 그 기준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에 도발이나 상처, 그리고 내가 잘하자고 하는 그런 걸 받았을 때 항상 난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 게임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 무언가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 내가 틀렸다면 내가 왜 틀렸는지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 맞아요. 회사에서 혼나서 쿵했어요. 그렇지. 그러면 잘하자라는 템포가 되면 저도 모르게 변명부터 나옵니다. 이게 잘하자라는 마인드로 사는 사람은 쿵 했을 때 엄청난 유혹이 있어요. 나는 잘하자. 나는 실수하기 싫거든. 난 실패하기도 싫어. 근데 내가 혼났어. 그러면 이게 너무 슬프게도 잘하자라는 이 마음이 변명을 먼저 만들어내요. 머릿속에서 변명이 막 지나갑니다. 완벽한 변명.
아니면 때로는 누군가와 변명과 나도 모르게 그 책임을 조금 다른 사람들과 나의 잘못을 나누려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래서 생명의 기준을 드리는 거예요. 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알고자 한다. 그래서 틀렸다면, 아비님이 완벽하게 틀렸다면 왜 그런지 분명히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것만 보고 가는 거야. 아프지, 못 맞췄으니까. 그렇지만 그 아픔, 근데 나는 틀려서 아무 생각 없었는데 도발 때문에 아픈 거야. 도발 때문에. 남자들의 세계는 항상 도발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남자들의 세계는 항상 힘으로 찍어 눌러야 한다는 부담감과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님은 사실은 그런 걸 의도적으로 회피해요. 그래서 남자들 자리에서는 절대 아비님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재능을 한번 드러내면 주목을 받게 되고 그 재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또 쇼맨십을 부려야 되거든. 늘 그런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추종자가 생기든지 아니면 반발 세력이 생기든지 막 그런 반복을 결국엔 아비님답게 돌아갔을 때 추종했던 사람도 실망해서 돌아가고 반발했던 사람은 신나서 돌아가고 뭐 이런 경우들. 그래서 그게 아비님이 지겨워서 더 이상 인간관계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이런 온라인 시스템을 채택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현 시점에서 아비님 다음을 유지하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잘나든 못나든,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그래,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아비님은 항상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야. 이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잘하자라는 기준이었고, 지금은 이제 알겠어. 분명히 알기만 하면 되는구나. 분명히 알고자 하는 기준을 따라가면 나도 살릴 수 있고 나의 자존심도 지킬 수 있고 도발해도 견딜 수 있고 저 비난의 어떤 누군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죄책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분명히 안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 하나님께서도 금과 네 귀한 재물을 팔아서 지혜와 명철을 사라고 하셨거든. 금보다도 귀한 것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무언가 대가로 명철, 분명히 아는 것을 쫓아가는 기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주 좋은 것이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대기업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어떤 회사 환경에서는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 추궁부터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됐구나 하는 걸 아비님이 목격을 했어요. 항상 그들의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왜 이 일을 했으며 이 일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연구를 해서 무언가를 30% 정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 연구였다. 그 연구로 회사가 박살이 나버린 거야, 폭발해서. 그럼 보통 회사에서는 그 폭발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텐데 폭발에 대한 책임 추궁보다도 왜 그 실험을 하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30%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난 믿었다. 그래서 이 폭발로 무엇을 배웠냐고 묻습니다. 무엇을 당신이 얻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30%까지는 불가능하고 27%까지는 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 됐습니다. 왜냐면 그 27%로 업그레이드 시킨 가격이 폭발한 사건의 그 어떤 손실 가치보다 훨씬 더 크니까. 그러면 계속 하십시오. 책임 추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구실은 고쳐야 되겠지만 무언가를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고 아비님도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가서 일했으면 좋겠는 그 진짜 회사에서는 무엇을 알았는지, 당신이 안 것이 정확히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당신이 분명히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현 시점의 여러분들에게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관점이죠. 그러나 아비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서, 그런 환경에서, 아니면 그런 환경을 만드는 세상에서라도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회사에서 혼나서 쿵, 저기서 쿵, 이렇게 시키는 대로 쿵, 안 해도 쿵, 그냥 견디기의 반복의 일상에서 살길 바라진 않아요.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그런 환경에서 갈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고, 그런 환경 근처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현실은 아니에요. 그래, 잠깐의 현실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미래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 미래에 갈 수 있냐고요? 현재를 사시면 돼요. 현재를 어떻게 사는데요? 새로운 기준으로 사시면 됩니다. 이건 노력이 아니에요. 기준을 선택하는 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노력은 아닙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시간씩 운동하고 출근하는 이런 무서운 노력은 이건 노력이지. 하지만 선택은 노력이 아닙니다. 못지않게 힘이 들 수는 있겠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무척 힘들죠. 하지만 그게 노력은 아닙니다. 선택은 노력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더 알고자 하는 기준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을 보면서 그 기준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들이 서서히 살게 되고, 그리고 살리게 됩니다. 이거를 회사 버전으로 하면은 그런 회사에 들어가실 수 있고, 그런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어요. 요즘 취업 시장 어렵죠? 물론 취업 어렵습니다. 그런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 회사의 입장을 들려드릴게요. 1000명을 인터뷰해도 모두가 똑같은 답을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1000명을 인터뷰해도 999명이, 아니 1000명이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엇을 얻으셨냐고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뽑을 사람이 없어서 안 뽑는 거예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같이 일하고 싶을 만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찾기가 이 지금서 너무 힘들어서 여전히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면, 뭐 크던 작던, 유명하던 유명하지 않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겠죠. 같이 함께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 적어도 그 조그만 요 도너스 공간, 여기서 우리만큼은 또 그런 새로운 기준으로 살려고, 새로운 기준으로 현실을 살면 미래는 바뀝니다. 알아서. 여러분들이 동기부여 없어도 뭔가 카피 붙여놓고 딸딸딸 외우지 않아도, 스파르타 안 해도 새로운 기준, 살리는 기준으로 현실을 사시면 미래는 알아서 바뀌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길게 얘기했지만. 잘하자! 라는 여러분들의 강한 인식, 당연한 인식, 모두가 와이 나이스! 하는 인식 좋은데 여러분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유명한 선생님이라고 해도 내 자식이 싫다고 하면 내 자식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바꿔줘야죠. 자, 분명히 알려고 하는 기준으로 사십시오. 아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님에게도 쿵 하는 순간들이 많고, 그 쿵 속에서 기준들을 찾은 다음에 그 기준대로 실행해 나갑니다. 그 쿵이 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길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항상 가장 우선되는 가치부터 잡아 나갑니다. 가장 우선되는 기준부터. 자, 혼나서 쿵 했어요. 그럴 때, 일단은 내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 자기 변호. 잘하려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실수고, 내가 어쨌든 일 망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거가 안 맞아서 이제 실수를 한 건데, 그래서 일단은 자기 변호하고, 내가 일부러 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분명히 아는 거, 어떻게 왜 혼났고,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혼을 났으며, 정확히 어떻게 해야 이걸 만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하고 잘못했다 시인하고. 왜냐면 애초에 잘하려고 한 생각은 없었으니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분명히 알고 그냥 필요한 것들 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면 지나갑니다. 의미 있게. 좋았던 일도 지나가고 영광스러웠던 순간도 다 지나가고 실패도 지나가고 수치스러웠던 순간도 다 지나갑니다. 다 기억나지도 않아요. 지나고 나면. 그러나 이런 살리는 기준으로 그 순간을 지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것은 남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리는 기준이 아니고 휩쓸려서 그 순간을 지나고 잊혀졌다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또 공포와 더 한층 커진 두려움과 더 한층 커진 견딤이 반복될 뿐이에요. 생명의 기준으로 사십시오. 자, 오프닝 겸 1부를 생동감 있게 시작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가 요조군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오늘 이 이야기에 가장 요조군을 내가 언급한 이유는 오늘의 이 얘기에서 가장 많이 갔으면, 가장 많이 배웠으면, 가장 많이 받아들였으면 하는 오늘의 주인공이 요조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지만 이제 요조군이 저런 기준으로 많이 살아왔거든. 잘하자. 잘난 맛에 살았다 그럴까? 자기 잘난 맛에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잘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태가 트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요조군을 조금 더 특별히 더 구해드리고자 한 말입니다. 요조군이 제일 많이 먹고 그리고 오늘 욕먹고 온 몽아형도 같이 먹고 우리 다 같이 먹어요. 분명히 알고자 하는 기준을 사십시오. 잘하고 실수하지 않으려는 기준 말고. 그러니까 바보가 더 분명히 알고자 한다면 바보가 되어도 되고 실수가 되어도 됩니다. 혼나도 괜찮아요. 왜? 분명히 알기만 하면 가장 귀한 걸 얻은 거니까. 그리고 분명히 알고자 하는 기준으로 살면 나도 살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나답지 않게 되는 휩쓸림에도 벗어날 수 있고 다 좋더라고. 그래서 검증된 기준이니까 의지하셔도 됩니다.